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참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 조선, 방산, 원자력, 흔히 말해서 조방원이라고 불리던 이 3대 섹터가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또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장 들어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대,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6, 7%대까지 빠지고 등등 낙폭의 강도를 좀 키우면서 빠졌었는데, 또 반대로 그간 정말로 이쪽은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나올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했던 2차전지 섹터가 일제히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오고, 또한 삼성전자 또한 오랜만에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업종과 종목군들의 희비가 180도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어제의 시황이었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 선물이 원래는 한 1%대 에서 1.5% 정도 흐름이었는데, 이 차고 일어나니까 거의 2.5%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갭이 조금 더 들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선반영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프리장에서 일단은 잡아먹고, 프리장 이후 아침에 시초가 이후에 전부 다 반납하면서 종목군들이 완전히 갈리는 흐름이라, 오늘 예를 들어 그동안 포모에 휩싸여서 조선 방산 이런 원자력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고달퍼 하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매매는 분명히 한다.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이제 계속 가는 섹터만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히 많더라.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 피로감이 굉장히 많고, 어쩔 때는 좀 답답함도 느껴서 최대한 그거를 자제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는 과정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에 많이 빠집니다. 특히 이러한 시점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이 막 급변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상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추세로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올랐다가 그간 어, 조방원이 좀 밀렸다가 또 일제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고점에 사고 또 떨어진다고 저점에 손절했더니 또 다시 올라가니까 또 내가 틀린 거야 하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손절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딱 정해서 어느 지점을 저점으로 내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놓고,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로 어떤 게 좋은 섹터인지를 먼저 뽑아놓고, 섹터 내에서 최우선 종목이 예를 들면 조선화에서 내가 현대미포를 좋아한다. 현대미포 엔진이 좋으니까 엔진의 1등은 어디 하나 엔진이나 HD 마린 엔진을 뽑아놓고, 어느 라인에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 왜? 미래의 이 성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종목이 100% 반영을 했냐 안 했냐. 예를 들면 미래의 성장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 남은 성장을 두고 이렇게 많이 밀려? 이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기다림도 필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 예? 종목별로요. 종목별로 기다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어느 선까지 종목군들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정이 좀 깊어지게 된다면 좀 천천히 종목을 보면 되는 거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자력 섹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른 뭔가 대안의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이재명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혹여 이준석이 되든, 아무튼 이 세 분 안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온 이후에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섹터에 짧게 매매를 하시고, 혹은 대선 전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있죠. 뭐 아스코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 두 개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충분히 대응해 볼 만도 하기 때문에 이쪽 좀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장중에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기법, 그리고 제가 장중에 매매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세한 풀이 이유 등을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과 추후의 전략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선, 방산, 원전, 네버다이라는 키워드가 전일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키워드가 뜨고 그 다음날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개미들이 알면 시장은 원래 개인과 반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하루였고요. 삼성전자와 2차전지의 큰 폭의 반전 신호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뭐 2차전지 당분간 그러니까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이 올라오고 뭐 5일선, 3일선을 탔기 때문에 균적 반등은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실 상승의 트리거가 뭐 테슬라의 전일 상승, 뭐 일론 머스크 본업에 집중, 혹은 배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NFP 배터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사실은 트리거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사실은 뭔가를 기다렸다가 쇼커버가 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쭉 끌어올렸다 다시 떨어질 거예요. 다시 떨어질 겁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갖다가 지금의 2차전지 종목군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순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 받을 종목과 아닌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갑니다. 네.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는 가끔은 오버슈팅도 해야 되고요. 또 개인들을 공포로 밀어내서 손절을 유도하려면 언더슈팅도 공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뭐 양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있길래 그냥 하나 넣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미에 한 배 탔다, ETF에 1억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나름 이거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때도 이 친환경,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친환경 쪽에 펀드 가입해가지고 거의 그거 100% 올랐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주식에 투자했었죠. 그때 많이 올랐죠. 그렇듯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의 지표가 될 겁니다. 오늘 보면 뭐 상승 종목수 무난하게 갔는데, 사실상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별 볼 일 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봤을 때 뭐 나스닥 2.5%나 상승을 했으면 오늘 반도체 업종도 매우 좋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신용 잔고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신용 잔고가 어디서 올라왔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방원에서 신용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제약바이오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증시 2.5% 큰 폭의 상승과 골드만의 한국시장 대선 이후 상승 전망 보고서, 사실상 나쁘지 않은 내용이 많았던 오늘 아침의 시장이었고, 지수 사실 무난한 것 같지만 요즘 시장은 속을 까보면 참 극과 극인 시장이란 걸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네버다이 조방원이라는 문구가 참 많이 돌았는데, 이거 한번 저도 어제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2차전지 안 된다라는 소리가 요새 많았습니다. 저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슈커버가 나오는 등등, 정말로 개인들하고 많이 반대로 가네요. 스마트머니의 진입일 수도, 혹은 공매도의 슈커버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올라간 거 보고 재고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짧게요. 배터리 3사의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재고 자산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재고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다
라는 거는 옆으로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가지다가 이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 녹았을 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흐름을 유추해 보셔라. 하나오션도 결국은 배터리 그 태양광 셀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재고가 미국에서 감소를 하면서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약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선과 방산, 원전의 대장주들은 아주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려야 되고 대금 터지면 트레이딩은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중입니다. 당연히 대형주라 선물로 하고 있어서 뭐 매수 타점이라든 이런 거를 뭐 구태여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하방 포지션으로 그냥 가지고 좀 넘어오다가 정가에 일단은 털어버리고 좀 보고 있는데 이쪽은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단지 원전의 단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3일 날 결국 대선이 진행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선이 유력하죠.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원전이 한번 부러졌을 때가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고자 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정쩡하게 들어갈 때는 내가 손절 잡고 딱 본다. 유리한 포지션에서는 그냥 확 들어간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원전은 딱 3개, 두빌, 현대건설, BHI 딱 3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생각은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뭐 나트륨은 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에이벨바이오가 아주 뜨겁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은 많이 없었어요. 이따 차트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알테는 6월 7일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계속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뭐 알테 오젠 말고도 참 대안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리스크라고 하긴 그렇고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ABL 다음에 어떤 종목이 과연 좋은 제약바이오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 우리나라에는 몇 개 됩니다. 네, 페트론도 그랬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나름의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죠. 코오롱 티슈진을 저는 넥스트 ABL 바이오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언급드리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많은데 사실 그 기대감이 있으면 미리 오늘 조금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미리 대응 안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안 가지면 됩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력 인프라 쪽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으면 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포지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이런 거죠. 뭐 잘 나와 실적이 잘 나오고 빅테크 투자 잘 된다 했을 때 전력 인프라를 볼 거고 그다음 피지컬 AR을 강조하면 로봇을 볼 겁니다. 로봇주는 지난번에 회원님들한테는 로보티즈를 좀 추천을 해서 올라올 때 일단은 반 팔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떨어지면 로보티즈를 그대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반도체는 아예 안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래요. 오늘 7월달에 퓨리오사 AI의 이 NPU 레니게이드라는 NPU가 지금 국내 대기업에 납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갔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퓨리오사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처럼 뜨거웠던 종목이 또 납품을 한다. 그 이후에 상장을 한다. 아주 또 이것도 시나리오가 좀 생기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이런 꿈을 먹고 자라는 쪽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 좋더라. 기다려봐라. 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부 다 6월 대선 일정 이후겠죠. 자, 6월 대선 전에 이벤트로 보면은 아스코가 있는데요. 뭐 아스코에 지금 어제도 사실 뭐 이뮤논시아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아스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움직였고요. 온코크로스 오늘 좀 뜨겁게 움직였는데 내일까지 아마 이들 종목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기존의 종목군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위에 매물이 없고
있고 해서 좀 신규 상장 버프를 받고 치고 올라가는 강도는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뮤논 시아 일단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온코크로스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이런 종목군들 아무튼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택이 이제 3일 정도 상승하고 오늘 한 6% 정도 떨어졌는데요. 내일 추가로 한 3% 정도 혹은 5% 정도 밀렸을 때 한테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주사 이동네는 조방원도, 지주사 이동네도 조방원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HD 현대, 그러니까 어제 하나가 급등을 하는 거 보고 오늘 HD 현대를 아침에 올라갈 때 얼른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매수가는 오지 않았어요. 조정이 안 와서.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사봤네요. 조금 사서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일단은 들고 있는데, 올라올 이따가 여기서 방향 트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조금 사서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본전 오면은 그냥 털어버릴 거고 아니면은 좀 가지고 넘어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주사 내일까지 조금 수급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일단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수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이 최근에 이 박스권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고점을 100% 잡아먹지 못했는데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수급도 곧잘 지금 들어오면서 견조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견조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외국인들 기관하고 외국인들 순매수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좀 좋지 않고, 코스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인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코스피보다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이제 하나의 축은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 이후 이제 새 정부에서 지배주주 개편, 즉 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주사가 아주 폭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네요.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지고 못 올라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럴 거다고 좀 보여져요. 이렇게 뺐다가 반등하면 또 하락, 반등하면 하락. 이 기간을 상당히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또 맞고 떨어지겠죠. 딱 삼성전자는 그 꼴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바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올라오면 볼벤 상단 한 20만 2천 원 가면 또 저항 맞고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하다. 반도체 전체를 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좀 드립니다. 원전을 좀 먼저 볼게요. 원전을 현대건설이 최근에 아주 빠르고 뜨겁게 좀 올랐죠. 수급도 계속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오랜만에 이제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에서 뭐 사은펀드라든지 뭐 금융투자, 투신, 일제히 연기금까지 좀 팔면서 단기 고점을 좀 만들어냈고요. 이거를 KRX로 좀 봐야겠죠. 6만 5천 원이 월봉상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권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굉장히 좋은 숏 포지션 자리고요. 3구경에 갭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따라 붙으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쭉 올라와서 조정은 뭐 11선에서 뭐 조정받고 반등하고 다시 죽기는 하겠죠. 그래서 딱 낙폭과대 눌림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저도 빠질 때 39,000원 초반 여기서 걸어놓은 거는 좀 체결이 돼서 이거 얼른 올라올 때 그냥 얼른 팔아버리고, 이 밑으로는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걸어놓은 거지. 여기 39,700원인가 800원 여기서 매수된 거는 반등할 때 팔아버리고, 이후에는 매수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장에서 4만원대까지 좀 올라와 주면서 바닥을 좀 잡고 있는데요. 반등을 해도 이 자리는 일단은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떨어졌다 하락했다 몇 번 할 것 같아요. 거래대금 많아서 몇 번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오늘 떨어졌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단한 게 이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장 끝나고도 들어와.
풀이장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면 그만큼 이 종목의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확인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3만 라운드 비교해서. 그래서 상당히 강하고요. 이쪽이 상당히 강하고 내일도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주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하나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하나는 단기 과열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종목이 이 볼벤 뚫고 올라가서 볼벤이 꺾일 때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볼벤이 꺾이지 않아서 밀리더라도 반등하는 성격이 며칠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HD 현대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월봉상에서 막 돌파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한 차례 반등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내일까지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눌림으로 좀 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BL바이오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가캠이라든지 알테드 지금 보진 않으니까 빼놓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이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한 3배 정도 한 250% 정도 올라왔다가 단기에 N자로 하락을 보이고 여기서 지지를 보이는데 122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122평선을 지지하지 못한다 뭐 물량을 줄인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다 물량을 채운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 생각을 해놓고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은 좀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좀 아직도 비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올라도 두드러 맞고 올라도 두드러 맞고 하는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미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전력 인프라 쪽은 사실 LS 일렉이 많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배전반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 HD 현대 일렉까지 배전반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배전반 1등 데이터 센터 떨어지면 아주 좋겠다. 22만원 혹은 20만원 초반 때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강력 매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최근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좀 밀리는데요. 밀릴 때는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보고 포지션을 잡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고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화장품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데요. 워낙 올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올 때 그때 많이 빠지면 왕창 주워 담고 지금은 좀 기다려 볼 생각이네요. 이쪽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맞다 한택이라든지 한택 3일 연속 급등 이틀 정도 하락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그 다음에 다음주 알래스카 일정 해서 내일 만약에 빠지면 아래 꼬리 잡아서 끄집어 올린다 금요일날 반등한다 청산한다 딱 그 계획으로 보고 있고 이뮤논시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떨어졌으면 급락했으면 여기서 그냥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내일도 이슈가 있다 잘하면 이거를 먹고 양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돌려 세우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시도도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주는 수급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